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공기관 10 플러스 N년차 현직 부장이 말한다의 현직 부장 담당 구미호입니다. 오늘의 주제. 40대 초중반 공공기관 공기업 입사할 때 뭘 준비해야 하느냐. 네, 이런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 댓글로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기존에 올렸던 영상의 댓글을 보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이제 고민거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40대 초중반인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그 신입이냐, 신입으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경력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으로 내가 40대 초중반인데 공공기관에 신입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40대 초중반으로서 이제 지원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일단 서류 준비, 면접 준비, 심플하게 서류와 면접 준비 두 개가 다겠죠. 근데 여기에서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할 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가 40대 초중반인데 신입으로 지원한다? 그럼 서류에다가 맹렬히 준비를 하세요. 40대 초중반인데 경력직으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면접에 맹렬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40대 초중반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신입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이 나이가 조금 있는데 왜 신입으로 지원할까? 그동안 도대체 뭘 했지?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뭘 했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소서의 내용, 경력 증명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쉬는 동안 뭘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쉬는 동안 별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구직 활동만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뭐 1년, 2년을 보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어려운 케이스이고요. 그거는 좀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워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내가 40대 초중반인데 신입으로 지원하는데 그래도 쉬는 동안 놀지는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자세하게 풀어 쓰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쉬는 동안 뭐 이런 학원을 다녔고, 이런 학원을 다녀서 이런 자격증을 땄고, 쉬는 동안 모 정부 부처에서 뭐 주관하는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뭐 장려상을 땄고, 뭐 아니면은 장려상은 따지 못했지만 팀원들과 뭐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쉬는 동안에 했던 일들을 소상하게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번외편인데, 40대 초중반인데 신입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수상 경력이 있으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 수상을 어딘가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수상을 하기 쉬운 방법의 팁이 나갑니다. 지원하시는 공공기관의 그 정부부 상위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식품인데, 상위 기관이 농림부다. 그러면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전도 있을 것이고, 농림부의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문어발처럼 있어요. 산하기관들이 주관하는 공모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런 여러 공모전 중에 상금 있죠, 상금. 상금이 상당히 적은 공모전을 찾아내세요. 상금이 상당히 적은 공모전을 찾아내서 그 공모전을 미친 듯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지원을 하세요. 그러면은 수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거는 제 경험이고요. 제가 수상을 해봤다는 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도 매년 공모전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보니까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상 상금이 굉장히 적거든요.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아니면 뭐 50만 원, 뭐 이렇게 막 100만 원 미만이에요, 상금이. 그러다 보니까 그 공모전 접수되는 서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 와중에 가장 잘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일단은 상금이 적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지고요. 그 경쟁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수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상하기 쉬운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40대 초중반인데 공공기관 준비하고 계시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상금이 적은 공모전, 꼭 내가 지원하려던 상위기관, 산하기관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전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수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경력으로 쓰세요. 난 놀지 않았다. 내가 노는 동안에 이런 실질적인 경험들을 많이 쌓았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류에다가 어필을 잘 해주시는 게 40대 초중반이 공공기관 지원할 때 서류 준비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0대 초중반인데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 면접에서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또 어필할 때 면접에서 주로 묻는 것들이 또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잖아요. 전공에 대한 질문을 묻는 카테고리가 있고 조직 생활에 대해서 묻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40대 초중반인데 신입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면접위원들이 전공 분야에 대해 더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나이가 있는데 신입으로 지원을 한다? 그거는 조금 자신이 없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경력이 없나? 실제로 다른 기관에 일해봤던 경력이 적으신 경우에는 본인이 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으로 무장을 했다는 걸 어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이는 조금 있지만 그리고 이전의 직장 경험이 좀 없기는 하지만 전공 지식은 상당하다라는 이미지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전공 분야에 대한 그 어필, 본인의 지식을 어필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전공 분야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기관에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직원이 지원을 한 거예요. 한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데 뭐 한 37, 8 나이가 37. 보통 신입으로 지원하는데 37, 8이면 조금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 직원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직원이 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부서는 아닌데 이제 다른 부서인데 그 부서 관련자들에게 저 친구는 나이가 30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입이 채용이 됐네요. 이랬더니 저 친구가 무서운 친구입니다. 상당한 친구입니다. 이러는 거에서 왜요? 이랬더니 저 친구가 자격증이 30개가 넘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격증이 30개가 넘을 수가 있어요? 일단 30개가 넘는다는 거는 그 수량에서부터, 물론 자격증이 30개가 넘는다고 하면은 자질구레한 자격증도 상당히 많겠지만 30개라고 하면은 그 중에 굵직한 자격증도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봤을 때도 저 친구가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뭔가 다른 데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진짜 성실하게 노력을 많이 했구나. 자격증이 30개라는 것만으로도 합격이 됩니다. 왜냐면 그 자격증이 30개라는 게 얘기해주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이가 좀 있는데 신입으로 지원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쉬는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뭐 공모전을 했다든지, 자격증을 땄다든지, 학원을 이것저것 다녔다든지, 아니면 여러 기관들에서 인턴을 했다든지,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40대 초중반 여러분께서 아무런 경력이 없다. 직장 경력도 없고 공모전 경력도 없고 자격증 경력도 없다. 그거 할 자신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기간제라든지 인턴으로라도 그 경력 한 줄을 쌓으셔야 돼요. 다만 6개월짜리 경력이더라도 인턴으로 들어가서 실제 여기에서 일을 해봤다라는 경력을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경력인데 자격증 없고 뭐 공모전 수상 경력 없고 뭐 그런 경우에는 서류에 쓸 게 없잖아요. 서류에 쓸 게 없으면 면접 때도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40대 초중반인데 신입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서류 준비는 이렇게 하시고 면접 때는 그렇게 전공에 대한 어필 그런 걸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또
임박했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번 영상에서 40대 초중반인데 신입이 아니라 경력으로 지원할 때는 또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진짜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조금 상세하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없는 시간 쪼개어서 이메일에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고 2편에서 만나 뵐게요.